안녕하세요, 피트TV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가속화되고 시작할 때 가장 즉각적인 영향을 받은 분야 중에 하나가 이 고등교육입니다. 7천억 달러, 한화 833조 달러 규모의 이 사업. 이제는 교육을 사업이죠. 역사상 가장 이윤이 높은 사업이 교육 사업이라고 합니다. 진보나 발전 없이 아무런 규제나 제약 없이 꾸준하게 상승을 했던 교육비. 지난 수십 년간 고등교육 분야는 점점 더 콧대 높은 태도를 취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는 그 건방진 얼굴에 강한 펀치를 날렸다. 이 바이러스는 특히 스포츠, 항공사, 식당, 이벤트 이렇게 사람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하는 제품을 소비하는 산업에서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혔죠. 여행, 스포츠. 근데 대학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지난 40년간 대학 등록금이 여러분 1400%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변화나 혁신 없이 어마어마한 돈을 고등교육을 하는 곳에서는 엄청난 폭리를 취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의료비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료비는 거의 헐값으로 보일 정도죠. 같은 기간에 의료비는 40년 동안 600% 증가를 했다. 교육계는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사실 별로 한 게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의료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혁신을 했죠. 의료 장비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의사들이 신약을 개발을 하고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을 해서 많은 또 병들을 없애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는 상당한 혁신이 이루어진 게 사실이죠. 반면 이 7천억 달러, 한화 833조에 달하는 이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그런데 너무 발전을 안 했죠.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 마음이 편해질 정도로 그냥 그렇구나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학생들의 패션은 많이 달라졌고 그 전보다 달라진 점은 공책보다는 이제 노트북이나 아이패드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죠. 이제 이 저자도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진행되는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28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게 코로나 이전 강의 때보다 2배 정도 더 많아진 수치고 한 명당 7,000달러의 수업료를 낸다. 우리나라 돈으로 800만 원 정도 하죠. 이 사람이 생각하는 수익률이 90% 이상이라는 거죠. 90%의 이윤을 올리는 사람이 과연 요새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혁신이나 변화는 전혀 없고 그냥 기존에 했던, 작년에 했던, 재작년에 했던 그냥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특히나 역사, 이 IT 쪽이나 과학 쪽이 아니고는 진짜 매해 매년 반복되는 반복 학습이죠. 교수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이 없죠. 이 정도의 자본 조건을 갖춘 산업은 거의 없다. 에르메스도 페라리도 애플도 불가능한 사업 조건이다. 이분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8년 전에 했던 강의와 지금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 강의를 하는 형태든 내용이든 어떤 부분이든 학생들의 패션이 달라지고 노트북과 스마트폰으로 사용을 하지만 그거 외에는 달라진 게 없다. 지난 40년간 혁신과 변화 없이 교육비는 1400% 상승을 했고 이런 등록금 인상은 연방정부가 보조해준 학자금 대출이라는 중독적인 제도 때문에 가능해졌죠. 빚.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학생들이 졸업을 하더라도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거의 6년, 7년 계속해서 벌어들인 족족 납부금을, 빌렸던 납부금을 갚아야 되는 현실이죠. 근데 이게 빈부의 격차가 심할수록 이 상대적 박탈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좀 한탄스럽긴 하죠. 근데 이 등록금 인상을 하면서 연방정부가 보조해주는 이 학자금 대출을 끼워 넣어서 무슨 대출 상품이 있냐,
타당성들을 만들어 놓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현재 학자금 대출 규모가 총 1조 6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1900조. 신용카드 부채나 자동차 대출보다 훨씬 많다. 정말 드라마틱한 사업입니다. 교육 사업이. 대학 졸업생의 1인당 평균 부채가 3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5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씩을 갚아도 36개월이네요. 한 달에 100만 원씩 학자금 대출을 갚을 수 있는 급여 생활자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연애도 포기, 집도 포기, 뭐 포기하는 것들만 늘어날 수밖에 없죠. 결혼을 하더라도 애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대출 때문에 결국 은행, 기관 여기만 배가 불러지는 거죠. 정부에서는 참 의도는 좋았지만 젊은 세대는 엄청난 액수의 부채를 떠안게 됐고 결과는 아주 엉망인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최고의 명예의 전당에 오를 만한 그런 사건이죠. 사회의 현실이고 부채 때문에 등록금이 인상되고 영리만 추구하는 약탈자 대학이 증가했지만 상품의 질은 그다지 좋아지지 않았다. 학자금 대출 부담이 가장 큰 쪽은 부유층 학생들보다 채무 불이행 비율이 훨씬 높은 하위 경제 계층이다. 정말 대놓고 부자들만 잘 사는 나라라고 광고를 하고 있죠. 이 정부가. 부의 불평등. 그렇게 공부를 해서 대학교를 갔는데 거기서부터 차갑게 느껴지는 이 부의 불평등. 졸업을 해서도 빚이 없는 애들은 취직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알바를 안 했기 때문에 4년 내내 알바를 해도 또 취직을 하더라도 빚 갚느라고 무슨 일을 뭐 재밌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만연해져 있고 이 젊은이들의 스트레스가 엄청 쌓인 것 같아요. 실상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뭔가 사회의 균형을 잡고자 하거든요. 근데 가장 먼저 불균형을 일으키는 사회 현상들이 결국 대학에서 처음으로 생성이 된다는 거죠. 불균형된 어떤 사회 구조를 잡고자 균형된 사회로 만들고자 이런 것들을 시행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다음 세대에게 특권을 넘겨준 카스트 제도가 돼버렸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똑같이 부유한 집안 아이들은 가난한 집안 아이보다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2배 이상 높고 명문대에 다닐 확률은 아이비리그 대학 5개를 포함해 미국 100대 대학 중 38개 대학의 경우 소득 상위 1%에 속하는 가정의 학생이 하위 60% 가정의 학생보다 많다. 아이비리그 학부 과정은 대학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자녀를 교육시키는 헤지펀드라고 주장을 해도 전혀 무리가 되지 않는다. 헤지펀드, 교육을 헤지펀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최고의 투자처죠. 결국 그들이 또 사회에 나와서 특권층, 고위층, 권리층 뭐 이렇게 되겠죠. 잘 사는 사람들은 계속 잘 살게 되고 또 못 사는 사람들은 평생을 빚을 갚으며 살아야 되는 그게 지금의 사회상입니다.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경기가 나빠진다, 장사가 되지 않는다,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온 것 같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전부터 이미 반복되어 왔던 경기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구 감소, 소비 인구 감소. 점점 노령화되고 소비를 하는, 돈을 쥐고 돈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사회 전체적인 인프라는 5천만 명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점점 인구는 감소하죠. 그러니까 10군데 식당이 있었으면 이제는 한두 군데씩 사라지고 하다가 결국은 두세 군데 남겠죠. 그게 정상적인 인구 감소에 따르는 사회 인프라 구조 조건이겠죠.
여기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5년 안에 대학의 25%가 사라진다. 기술이 발전한 덕에 원격 학습이 시장에서 수용되기 직전 상태까지 와 있다. 화상교육 보편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혹시 끝나더라도 이 화상교육이 계속 진행이 될까? 아니면 다시 학교를 나오게 될까? 뭐 이거는 물음표겠죠. 2000년대 초에 등장한 이 온라인 공개 강좌. 처음에 나왔을 때는 폭발적인 관심을 갖긴 했죠. 하지만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명되었고, 요 사업이 먹잇감으로 생각을 해서 이 사업에 진출하려는 기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고등교육업계 최고의 브랜드인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MIT는 온라인 강좌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긴 했었고요. 이 온라인 교육이 어떤 걸 감소시킬 수 있냐? 학비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누적된 채무이기는 대학의 전통적인 가치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기회를 양상시켰다. 학비를 줄여야 되겠죠. 똑같은 소리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그냥 작년에 들었던 강의 들으면 되잖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전체적인 교육 인구도 이제 2026년부터는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 수가 9% 감소, 우리나라 학생 수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15년 안에 단과대학과 종합대학의 25%가 문을 닫을 것이다. 충격적이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직군이 또 사라질 것 같습니다. 이게 비단 대학 교수나 대학 강의진의 문제가 아니죠. 그 근처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원룸 장사 하시는 분들, 부동산, 뭐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겠죠. 그럼으로써 같이 따라오는 게 저는 부동산 하락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없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부동산 가격이 천정집으로 오르겠냐는 거죠. 분명히 버블은 실물 경제와 같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25%가 사라질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런 예측했던 데이터들이 2018년에는 예측을 깨고 50% 정도 더 높았다고 합니다. 어떤 데이터를 예측을 했는데 그 데이터보다 50% 이상 더 높게 나타났고 이 데이터는 심지어 코로나 이전에 만들어진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코로나가 발병을 했어요. 그럼 훨씬 더 앞당겨지고 훨씬 더 많은 대학교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25%의 대학이 사라진다는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러던 중에 이런 팬데믹이 와버렸죠.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캠퍼스가 텅 비고 수백만 시간의 강의가 갑자기 이 스마트폰으로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들을 할까요, 학부모들은? 연간 4만 달러의 교육비가 최악의 방법으로 쓰이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4만 달러를 지불하고 생애 최고의 시간 가운데 1년을 그냥 완전히 4만 불을 날려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가치를 느낄 수 없는 학생들의 75%가 불평, 불만을 토로했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 6명 중 1명은 대학 진학을 아예 1년 정도 미루는 방법을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가봤자 납부금만 내고 굳이 학교도 안 다니는데 내가 왜 빨리 가서 헛돈을 쓰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많은 대학교에서 나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이런 데이터들을 냈다고 합니다. 굉장히 낙관적인 데이터를 내놨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2020년 9월에 미국의 3,000개 대학교 가운데 114개를 제외한 이 모든 학교가 비대면 수업을 강행했다. 코로나가 많은 걸 빨리 오게 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코로나가 오지 않았으면 10년 뒤에 굉장히 많은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문을 닫았겠죠. 근데 코로나가 확 와버리니까 10년 뒤가 확 먼저 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을 닫는 곳이 있더라면 분명히 10년 뒤에 문을 닫을 곳들이었어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지금 우려가 되는 게 이 부동산 가격 하락이 만만치 않게 올 것 같아요. 물론 이 와중에도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하는 곳들은 큰 영향을 받지는 않겠죠.
오히려 오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짜 지방 도시라든가 대학교 근처 인구 감소, 특히 상가들, 점포들 이런 것들은 공실률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